지금 가장 핫합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 건설 임대 사업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건 하나밖에 못 하는데 네. 짓는 집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네. 거는 사실 땅을 사서 상가주택이든 다가구든 다세대든 짓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뭘까요? 갑자기 훅 들어갔어. 네, 확 들어왔어. 갑자기요? 네,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네네네. 주택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큰 차이가 있죠. 사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구분 등기되어 있고 여러 채가 있는 건데 이게 한 채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아파트처럼. 다 주택수로 그렇죠. 저것처럼, 네. 맞아요. 네. 아파트처럼 그런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9가구, 10가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우리 사실 구분 안 가는 것들도 몰라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네. 보통 이제 다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다세대, 다가구 이런 이제 다주택자들 네. 이런 규제가 되게 많이 심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입할 때 어때요?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다음 집 사고 다음 집 할 때 요즘 취득세 취득세 엄청 네, 많이 내야 되죠. 엄청나죠. 그렇죠. 네네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사실 취득세 요율이 낮았잖아요. 그렇죠.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에서 3% 맞아요. 정도만 내면 살 수 있었거든요. 뭐 1주택이 아니라 3주택까지도 그렇게 살 수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취득세가 지금 2주택자이시면 서울에다가 집 한 채 있으면서 집 한 채 또 사시게 되면 8%대로 내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집부터는 12%. 어마어마하게 공수를 올라가는 나오죠. 상황이죠. 10억짜리 집이면 1억 2천. 그쵸. 그렇죠. 그 네. 지금 이 이슈를 조금 다시 되돌아오면 매입이 그러니까 다 지어진 상태, 집을 여러 채를 하면 아니면 다세대나 다가구 통건물 그런 거를 살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고취득세율을 부담을 하시는 거죠. 그런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지금 뭐 지어져 있는 집 아니면 지을 집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대출이 안 나와요. 맞아요. 전체 다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사려면 주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짓자. 그래서 건설임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건설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전에는 되게 완화를 시켰다가 다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건설임대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세금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취득세 감면이 되고 재산세 감면이 되고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설임대라는 게 집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맨 윗세대가 내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로 받으면 네. 요즘 집은 준공 떨어지기 전에 전세 다 받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세요? 초품화이거나, 네. 초품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품고 품고 있거나, 네. 아까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초품을 그렇지. 초품을 하거나 네. 역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가까워야 돼. 이 두 가지 어. 전제 조건이 있어야 아까처럼 짓고 있는데 네. 새가 전세로 나갈 확률이 크죠. 아. 예, 멀리 가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네. 자기 자본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네. 대출 많이 안 받고 우리 집에 들어올 전세 자금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할 수 있고 네. 등기 치기 전에 건설임대 사업자 딱 내면 네. 사실 취득세 감면되고 네. 그렇죠. 재산세 감면되고 네. 종부세 감면되고 핵꿀팁. 이거 10년 꾹 지나면 네. 5% 이상 못 올리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전세로 받잖아요. 저는 부산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 건설 임대 사업자라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고요. 네. 건설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모르시는 분 태반이에요. 근데 저는 전 서바이벌이에요. 무슨 얘기냐? 서울에 내 집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잔압으로 내가 현금으로 얼마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10억 넘는 집 뭐 많아졌어야 얘기하지만 엔간한 집들 20억 넘는 거 일도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3, 4, 5 되면 내가 1년에 1억씩 벌어도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싶고 내가 얻을 거 얻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들 아는 만큼을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그래서 내가 내 집도 가질 수 있고 건물주도 될 수 있는데 이 건설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분야가 실제로는 다양한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대출. 네. 이 대출이 건설을 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네. 매입은 안 돼요 또. 지어져 있는 거를 내가 사고 싶으면 대출이 또 주택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좋은 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월세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주거 안정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양시양비론이랑 비슷한 건데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만 할 수도 없고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게 이 전세가 때에 따라서 세입자한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선 집주인한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내가 시장조사 했는데 한 7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갖고 서울에 네. 그렇죠.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송파? 예, 역세권에. 더는 안 돼. 더는 못 줘. 역세권에 있어요. 있고 이걸 갖고 내가 주인 세대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은 더 좋지. 고속도로로 갈 수 있어. 나 주인 세대 들어가야 돼. 아파트 관리비만큼만 부담해. 왜?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개발이 돼도 서울에 먼저 되고 환경이 좋아져도 서울이 먼저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남도 좋고요. 그 인근에 생긴 뭐 아까 얘기했던 왕땡도 좋고요. 네. 뭐 거기 뭐 다산 신도시 다 좋은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 글로벌 도시 서울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이 일반 주택으로 접근하면 잘 안 나오지만 네. 이 건설임대 사업자로 접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세금이나 약간의 여윳돈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